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사연에 긴장이 무척이나 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늘 혼자서 속 썩고 고민하던 저만의 사연이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한 부부예요. 한 차례 결혼식이 연기가 되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식을 다 치러내고 혼인신고까지 한 어엿한 법적 부부랍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직 신혼 느낌이 물씬하고요. 아이는 없지만 그건 차차 우리끼리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조급해 하지도 않고 있어요. 인생에 한 번뿐일 지금 이 시기를 재미나게 보내보려고 둘 다 노력하며 사는 예쁜 부부이죠. 결혼하며 부족한 자금이 많았지만 둘 다 공무원이라서 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했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 결혼을 하자마자 서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었어요. 저희에게는 나름 첫 살림을 차리게 된 집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집들이도 수월하지 못했고 누구를 막 초대하는 게 그리 속편할 일도 아니어서 지금껏 쭉 미루기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처음으로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엔 시댁과 친정도 속해 있었고요. 전보다 더 잦은 횟수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다 보니 결혼 초에는 보이지 않던 갈등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더군요. 오늘 제 사연도 바로 최근에서야 알게 된 내 시댁의 실체에 대한 것이랍니다. 공무원 부부였다 보니 코로나 시국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까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직장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싶기도 하고 괜히 조심하지 못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커플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을까 싶어 긴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당연한 소리이긴 했으나 남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도 거리두기를 잘 지켜가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결혼식도 정책 인원에 맞게 줄이고 또 줄여서 간소히 치렀었고 집들이는커녕 명절에 시댁에 찾아뵙지도 않아가며 조심했어요. 당연히 시댁에 가지를 못하는 만큼 저희 친정도 가질 않았었고 양가 모두 다 이해를 해주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모두 다 이해를 해주고 저희 입장을 잘 배려해주는 분들이라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더 자유로워지더니만 급기야 더 이상 시간 제약도 없어졌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도 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코시국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제약을 견디며 살아왔었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양가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었어요. 그간은 저희 부부가 조심하면서 초대를 하지 않기도 했었고 집에 오신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을 둘이서만 따로 들려서 간단히 밥만 드시고 가는 게 전부였었는데요. 이번엔 시댁은 시댁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사람들을 우르르 불러서 같이 먹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는 순서에 맞춰서 저희 친정을 먼저 불렀고요. 무사히 재미나게 잘 먹고 논 다음 주 시댁을 불렀죠. 시부모님이랑 아가씨를 말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그간의 4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유로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혼자서만 찾아온 적이 있긴 했으나 희한하게 저하고는 집안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만 연락을 해서 밖으로 불러냈거든요. 제가 일이 늦어서 집에 없을 때에는 저희 집으로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 듣긴 했었는데요. 그것 말고는 저랑 마주쳐 본 적도 없었고 저희 동네를 찾아오더라도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자기 오빠만 쏙 불러내서는 동네 편의점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제가 친해져 볼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사이였답니다. 저를 은근히 피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보통 아가씨들 같으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새언니한테 인사 정도는 할 법도 한데 우리 아가씨는 저를 아예 보려고 하질 않았으니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은근슬쩍 남편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남편은 왜 그런 생각을 한 거냐면서 펄쩍 뛰며 자기 여동생을 감쌌고요. 제가 오해할 만도 하지 않냐면서 제 입장을 피력하면 그제서야 조금은 이상하다 싶기도 한 건지 근데 걔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단순한 애야. 그냥 친오빠가 보고 싶어 온 거니까 모른 척 해줘. 라고 하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저를 달래줬죠. 이런 불편한 듯 아닌 듯한 야리꼬리한 관계가 지난 코시국 내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아가씨도 시부모님과 함께 다 같이 불러내선 집으로 초대했죠. 지금껏 딱 3번의 가족 모임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같이 이상했어요. 정말 하나같이 말이죠. 남편도 분명히 아가씨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저를 껄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줬었지만 제가 본 아가씨는 분명 저를 껄끄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친해지기 싫어 피하려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집으로 시부모님과 같이 들어와서도 바로 보이는 저희 결혼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흘기며 시선을 회피한 적이 있었고 제가 혼자서 방긋 웃어 보이며 인사를 하면 네 라고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누가 봐도 혼자 빈정이 상했다는 듯 기분이 떨떠름하다는 것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났는데 이상한 것은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키운 딸인 건지 며느리 집에 와서 딸내미가 혼자 분위기를 구겨가며 인상을 쓰고 있는데 그걸 혼내키는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매번 있었고 결론적으로 모임 때마다 전 아가씨랑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했었네요. 늘 남편 옆에 꼭 붙어있는 아가씨를 보면서 다 큰 여자가 왜 결혼한 오빠 옆에서 저리 칭얼거리나 싶기도 했고요. 나랑 만나서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면서 뭐 때문에 혼자 거리를 둬가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 싶어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저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가씨가 내 남편을 향한 집착이 아주 쩌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죠. 제가 이런 기분 더러운 의심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 사진을 떨떠름하게 보는 것도 참 이상한 행동이었고 저를 피하는 것도 모자라 친해지기 싫어 발악을 하는 듯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다 제 눈에 희한하게 보였거든요. 내 남편을 내가 내 신랑으로 데려온 것이 질투나나 싶었고 그제서야 하나둘 아가씨의 행동들이 이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급기야 저번 모임에서 아가씨가 저의 의심에 쐐기를 박아줬어요. 저희 안방은 저희 부부가 가족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보여준 적 말고는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사생활이 담기는 공간이기도 했기에 제가 늘 손님이 올 때면 문을 일부러 닫아두었어요. 근데 그 방문을 아가씨가 직접 열고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뒤에 위치해 있던 부엌에서 제가 아가씨를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안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손님용 화장실이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데 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도 놀라 따라 들어갔죠. 그러자 아가씨가 뒤따라오는 저를 느낀 건지 보란듯이 혼잣말이냐 비아냥대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뭔 짓을 할 줄 알고 저래?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저를 한번 훑기더니 방을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황당했죠. 왜 저러나 싶어서 말이죠. 시댁 식구들이 다 집을 나설 때까지 저는 계속 찝찝한 마음에 제대로 웃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가씨랑은 눈을 보고 뭐라도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었으나 아가씨가 자꾸만 남편이나 시부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바람에 말을 걸어볼 수조차 없었어요. 괜히 오랜만에 가져보는 가족 모임에 회방을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계속 벼르고 있던 아가씨가 또 한 차례 도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도발이 생애 마지막 도발이 될 줄도 몰랐던 아가씨가 겁대가리를 상실하고는 제 앞에서 또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을 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발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며 아주 가끔씩 반찬을 보내주긴 하셨어요. 그러다 사흘 전쯤 무슨 바람이 부른 건지 아가씨를 통해서 반찬을 배달해달라 부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글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한테 허락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턱하니 비밀번호를 공유해드렸고 뒤늦게 뭔가에 실수를 했다 싶었던 건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내가 말이야 아까 엄마가 집으로 반찬을 보낸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길래 그냥 알려드렸거든. 거절하면 맘 상하실까봐. 괜찮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곤 깊은 한숨을 쉬었다가 물었죠. 그래서 어머님은 언제 오신다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그제서야 또 뒤늦게야 그게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가희가 온다는데? 라고 말이죠.
순간 혈압이 막 상승을 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갈등 없이 지내는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내 집 비밀번호는 허락도 없이 받아선 문을 따고 들어온다는 게 기분이 언짢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누이가 집주인도 없는 내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 펄쩍 뛸 일이었죠. 그 바람에 제가 급기야 자리에서 뛰쳐나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반차까지 내고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집 안방문을 함부로 여는 니네 동생이 오는데도 집 비번을 알려주냐? 이 등신 같은 놈아? 라고 홍군형을 내면서 후덜거리는 마음으로 집에를 갔죠. 그리고 저 진짜 웬만하면 소름까지 돋지는 않을 텐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온몸이 경직이 되는 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가씨 신발이 현관에 있고 거실이나 부엌을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내 방에 들어간 건가 싶어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방문을 열었더니만 이 미친년이 글쎄 우리 부부 침대 위에 들어누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왔다는 걸 보지도 않고 짐작을 한 건지 아주 개슴츠레한 눈빛을 하고선 침대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내 침대 위에서? 라고 하며 저도 그냥 말을 까버렸습니다. 상전도 아닌 무례한 년을 앞에다 두고 아가씨란 이름조차 부르기 불쾌했으니까요. 그러자 아가씨가 절 보며 말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쪼달려서 한가름에 달려왔대? 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남편이 제가 집으로 들이닥치기 전 새언니가 집에 가고 있으니 빨리 나가라고 전화라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는 남편 말을 듣기는커녕 제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대놓고 부부의 침대 안에 들어가는 도발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뭐 저런 기집애가 다 있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고 도대체 오빠네 부부한테 왜 이렇게까지 민망스러운 도발을 하는 건가 싶어서 뒷목을 잡았죠. 당장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조건적으로 몸을 끌어 잡아당겼고요. 끝까지 나오질 않으려고 남의 침실을 위해서 정신나간 년마냥 버티고 있던 시누이에게 결국 욕설까지 내뱉었어요. 더 심한 말을 차마 사연에 적을 순 없지만 대충 2년 전년 하면서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왜? 네 오빠가 웬 여자랑 같이 누워 잠드는 게 질투나 죽겠기라도 하냐? 라면서 참고 있던 의심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입으로 내뱉기도 차마 민망스러웠던 그 의심을 대놓고 시누이 앞에서 변명해보라며 꺼내 보인 거죠. 그런데 아가씨가 정말 저와 남편 사이를 질투했나 보더라고요. 제 말이 눈깔이 돌아서는 그래 질투난다. 질투나 뒤져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발악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움찔했을 정도로 저도 놀랬지만 내 남편을 가지고 질투네 뭐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아가씨는 제게 한 주먹거리도 되질 않았어요. 돌았냐? 피 섞인 오빠가 남자로 보이는 것도 아닐 텐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싶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라고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매트리스 위에 아가씨를 그냥 후려쳐가며 매질을 했죠. 베개로 때리고 짓눌려가며 이래야 정신 차리지 어? 하면서요. 한참 저한테 맥없이 맞고 있던 아가씨는 그러다 결국 제 손에 머리채가 잡혀서는 힘도 못 써보고 그 길로 침대 아래에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엔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내 안방 침대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아가씨의 입에서 다시는 이런 식의 더러운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겠다고 각오를 했고요. 거실로 직접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왔어요. 문지방에 걸려 또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 아가씨. 머리채가 찢기겠다며 또 비명을 지르던 그 주둥이부터 다물게 해야겠다며 결국 저는 아가씨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베개로 얼굴을 감싼 후 주먹을 날렸어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고 하면서 소름 돋아 죽겠다며 신랄한 주먹을 가격했죠. 그렇게 한참 저도 땀이 나고 아가씨도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숨죽여 맞기를 반복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베개를 떼보니 아가씨는 맥이 풀린 채로 동태눈깔이 되어선 저를 힘겹게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가씨가 뱉어낸 그 말에 전 그만 심장마비에 걸려있는 줄 알았답니다.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피 섞였다고. 라고 말이죠. 세상에 마상에. 처음 들었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고 그저 아가씨가 이상한 년이라고만 치부를 했었는데요. 글쎄 아가씨가 남편이랑 피 섞여 남매지간이 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아가씨 본인 입으로 하는 말에 글쎄 아가씨가 자기는 입양이 된 딸이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남이 되는 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입양한 딸을 친자식처럼 아끼던 시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알릴 이유가 뭐 있냐며 저에게 비밀로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영락없는 친딸 같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나마 피가 섞였을 테니 내 남편을 이성적으로 정말 좋아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던 참이었는데 피가 섞이지도 않은 남남이라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내 남편을 남자로 생각하고 덤비기에 충분한 연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베개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서 맨손으로 아가씨의 맨 얼굴을 몇 대 더 날려버렸습니다. 자기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을 향한 질투와 신경 쓰이는 마음이 더 커져서 미치겠다고 울부짖는 아가씨를 정말 미친년이라 판단을 해버렸고요. 바로 시부모님께 입양딸이 제 남편을 남자로 생각하고선 저하고 육탄전을 벌리면서까지 가지고 싶다는 소리를 해대는데 신고하기 전에 와서 데려가세요. 라고 불러냈죠. 남편한테도 당장에 전화를 해서는 와이프랑 이혼하기 전에 관계 정리 똑바로 하라고 전화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 시댁 식구는 코로나 시국 이후 몇 차례의 가족 모임을 가지고 나서야 육탄전은 방불케 사천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요. 먼저 집에 도착한 시부모님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달래더라고요. 미리 딸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고 계셨다는 듯이 제가 이 일로 이혼이라도 할까봐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우리가 다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한 건데 라고 하며 한참을 붙들고 애원하셨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 따졌죠. 딸내미 마음을 알고 계셨는데도 저희 집으로 반찬을 갖다 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도 결국 한통 속이세요. 딸내미가 이 모양인 줄 아셨으면 오히려 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도록 옆에서 간수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라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도 할 말이 없던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울먹이셨답니다. 손을 하도 비셔서 파리인 줄 알았을 정도로 말이죠.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우리가 널 이러려고 입양한 줄 아냐?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아가씨 등짝을 후려치며 홍군형을 내느라 아주 난리법석이셨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시어머니 마냥 아무 말을 못하고는 제 마음을 달랜다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아가씨는 천하도 보질 않다가 쟤 데리고 꺼져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선 시아버지까지 덩달아 내보내버렸고요. 남편도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만들 줄을 몰랐다면서 제 앞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빌기만 했습니다. 여동생이 당연히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인 줄 알았지. 침대에 올라가서 저한테 도발까지 한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며 말이죠. 결국 전 도저히 아가씨가 올라탄 침대 위에서 잠을 못 자겠다며 당장에 침대를 가져다 버릴 것을 요구했고요. 그날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은 구청에 가서 딱지를 떼와 침대를 내버린 것도 모자라 당장에 집에 들여올 침대를 구매까지 해오셔서는 집에다 가져다 놓으셨어요. 제가 진짜 까딱하다가 이혼을 하겠다 싶어서 다들 겁에 질렸던 거죠. 시부모님은 딸 자식을 파양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면서 제 화를 누그러뜨리려 별별 소리를 다 꺼내셨는데 저는 그 말을 잽싸게 받아 먹었습니다. 네, 진짜로 파양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제가 아드님 놓아드리고 혼자 살 거니까요. 라고 말이죠. 더 이상 내 남편을 이성으로 바라보는 더러운 여자를 가족으로 둔 시댁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쭉 가족으로 얽혀서 때마다 아가씨를 봐야 한다는 것 자체도 저에겐 지옥 훈련과도 다름이 없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가씨를 집안에서 내쫓든 파양을 하든 뭐라도 조치를 취하는 걸 보이라고 닥달을 했고요. 해결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끝내 소식이 없으면 그 길로 이혼을 하겠다면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다 일러 바쳤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직접 시댁까지 쳐들어가 당장 이혼시킬 거라며 또다시 난동을 피우셨고요. 결국 사태가 심각해졌던 바람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입양 딸인 줄도 모를 정도로 사랑으로 키우신 듯한 시부모님이 결국 큰 결심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제 시아버지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파양 조정 신청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서류 사진 하나를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답했죠. 결과 나오면 그때 연락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결국 아가씨, 아니 그 염치불구한 검은머리녀는 시댁에서 파양이 되어 쫓겨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제 시댁에서 아가씨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내 남편이 외동아들이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살다 보니 아가씨란 남편 하나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던 걸로도 모자라 이젠 하다하다 아가씨의 입양 사실과 더불어 파양 소식까지 들어버리게 되었네요. 저같이 다이나믹한 시댁을 둔 며느리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들을 단시간에 겪은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대로 진짜 아가씨가 파양이 되면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되고, 지금까지 집에 와 달라 애원하는 남편의 문자와 연락을 볼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도발한 아가씨 혼자 벌을 받고 쫓겨나야지. 제가 이혼료 딱지까지 얻어가며 피해를 봐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파양 확정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려고요. 가서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또 숨기는 거 있으면 가만 안 둔다면서 남편 단속부터 똑바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껏 시댁에서 해온 행동들로 보아서는 남편도 혼외자식 혹은 입양하라는 반전이 뒤늦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남편 눈 벌부터 세워서는 또 숨겨진 비밀이 없냐 해가며 물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